그래서 82쪽부터 할 차례거든? 이러면서 이제 앞에 배웠던 내용들도 계속 다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나 아직 앞에 잘 모르는 거 있는데 할 때 다시 잘 들어보시면, 앞에서 배웠던 것들 계속 써먹을 거라, 반복되게 써먹을 거라, 그렇게 다시 잘 봐주시면 돼. 어찌 보면, 요 부분은 1단원에서 했던 것들이네. 맞아? 1단원에서 했던 거 아니야, 이거? 저렇게 생겨먹은 x, y를 쳐다보면은 이 생각부터 해라라고 한 게 뭐야? 저대로 x에 따로, y에 따로 집어넣는 거냐? 아니지. 그냥 이렇게 생겨먹은 걸 보면 1단원에서도 했을 거야. 얘네는 더하거나, 더하면 편해지잖아. 더하면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 지워져서 그냥 3 더하기 3, 6 되고, 아니면 빼버리게 되면 반대로 3이 지워지고, 루트 2 빼기 마이너스 루트 2라 2 루트 2. 그 다음, 곱하게 되면 저게 이제 합차 공식이라 제곱 빼기 제곱이지. 즉, 이제 9 빼기 2가 되니까 7. 즉, 얘네들은 1단원에서도 한 거, 나왔던 거. 쟤네들은 이렇게 바꿔서 쓰라는 얘기지. 쟤네를 하나씩 여기다 넣어가지고 세제곱하고 그러란 소리가 아니야. 됐지? 그 다음에, 정확히 1단원에 똑같은 문제 있어, 이거. 그래, 뭐 정확히 따지면 여기만 마이너스인가 그럴 텐데, 이게 이제 1단원에 선 이렇게 풀었어. 물론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하여간 1단원에 선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을 거야. 곱셈 공식 연습해야 되니까 얘랑 좀 순서를 바꿔가지고 붙여줬고 따로 1단원에 선 이렇게 풀었었다. 그 다음 얘랑 얘를 이제 둘이 이렇게 딱 붙여줬고, 그래서 1단원에 선 곱셈 공식 연습한다고, 자 여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있잖아 그러면서 따로따로 계산해도 돼. 그러면서 이제 얘 따로 먼저 계산하고, 그럼 이제 얘는 곱셈 공식이 원래 2개인데 1단원에서는 보통 이 모양을 많이 썼지. 이걸 이용해서 먼저 쟤를 계산을 해버리고, 그 다음 얘는 또 따로 떼와가지고 저게 x, y를 묶어주면 x 더하기 y라서 그대로 그냥 이제 이거 그대로 다 빼기는 필요 없지 지금은. 그대로 집어넣어서 개별적으로 계산을 딱딱 해서 뭐 이런 느낌으로 풀었단 말이야. 1단원에서는. 그지? 물론 지금도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되지만 여기는 지금 인수분해를 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얘를 끝까지 인수분해까지 해보는 방향성으로도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해. 얘를 만약에 인수분해로 끝까지 간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세제곱 공식은 애당초 2개지. 쓰임새에 맞게 그때 맞게 너네들이 잘 써야 돼. 얘 공식은 내가 준 공식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 애당초 공식이 2개야. 이렇게 된 거랑, 이건 인수분해 된 건 아니지. 여기 중간에 뺄셈, 덧셈, 뺄셈이 있으니까 여기서 x 더하기 y를 한 번 더 묶어낸 게 그 두 번째에 있는 이 공식이잖아. 그러니까 이 공식은 애당초 쓰임새가 2개야. 보통 1단원처럼 식의 값을 구해서 x 더하기 y가 뭐 몇, xy가 몇 이런 거 넣을 때 보통 위에 걸 많이 하고, 요 아래 게 인수분해된 모양이잖아. 곱하기로 붙어 있잖아. 얘 곱하기 얘 이렇게 곱하기로 붙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낼 방향성이 현재 만약에 인수분해를 할 작정이야. 그러면 그걸 생각을 해서 얘를 인수분해된 버전, 즉 아래 거 버전으로 써줘야 적절하겠지. 이렇게 그 상황에 맞게 공식을 자유롭게 잘 쓸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뒤에 거는 x, y로 좀 마찬가지로 묶어줄 수가 있을 거고, x, y로 묶어줄 수가 있고, x, y로 묶어주면 뭐 남아? 여기서 x 하나, y 하나 나가면 y 하나랑 x 하나 남아서 y 더하기 x가 되겠네. 뭐 x 더하기 y라 써도 되지. 됐지? 그러면 이제 x 더하기 y를 다시 공통 부분이니까 묶어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인수분해 1단원하고는 다르게 좀 더 인수분해를 될 때까지 해본다라는 얘기야. 그럼 노랑이들 다 나갔으니까 이 안에는 이 흰둥이들만 남겠지. 근데 여기 마이너스 xy 플러스 xy라서 지워져 버리고 얘만 남겠네. 이렇게도 풀 수가 있다. 따라서 지금 얘를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6이고, 요거 제곱 더하기 제곱은 당연히 또 따로 떼서 곱셈 공식으로 빠르게 구해주시면 되겠지. 이렇게도 풀 수가 있어. 계산까지 할까? 몇이야? 6 집어넣으면 36 빼기 14 이러면 24네. 따라서 요 노란 x 더하기 y는 6이고
요 제곱 더하기 제곱은 24니까, 24 맞지? 24니까 정답은 144가 되겠네. 22구나. 다시. 36 빼기 14면 여기 누가 24래? 22지. 22니까 이러면 132. 132. 오케이. 됐지?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요 20번 요거도 1단원에서 많이 보던 모양인데 이제 단지 숫자로 돼 있을 뿐이야. 그 X로 잠깐 치환하는 거 해주면 되지. 뭐 21을 해도 되고 22를 해도 되고 뭘 X로 넣던 니 맴. 근데 그냥 보통 그냥 편안하게 20으로 합시다. 그래 놓고 저 식을 다시 한번 쫙 써보면 자네들이 많이 봤던 모양이 나올걸? 이러면 이제 20 곱하기 21은 이제 더하기 1이고 그 다음 건 더하기 2고 이러면 이제 1단원에서 쓰던 모양들이 다시 나오지. 더하기 1 계산해라. 자, 커플 맺자. 요렇게 맺으면 되지. 요렇게랑 요렇게 맺어서 먼저 전개하는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 그러면 앞에 거 먼저 계산하면 x제곱 더하기 3x 됐지? 얘랑 얘랑 먼저 곱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얘네 둘이 먼저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 그리고 뒤에 더하기 1 그리고 루트 이렇게 루트 생략하지 말고 끝까지 잘 계산해줘. 됐지? 그 다음 자네들 일단은 사던 것처럼 공통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통 부분 치환해 줍시다. 자, 그러면 그냥 한 번 더 쓸게. x 곱하기 x 더하기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따라서 한 번만 더 써보면 이 안쪽 거 어떻게 되냐? x제곱 2x 그 다음 더하기 1이라. 완전 제곱식이네. 됐지? 따라서 이거는 x 더하기 1만 나오겠네. x 더하기 1이 양수값이니까 이렇게 그냥 바로 나오겠지. 그럼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읍시다. 이거 돌려놓는 작업 잘 가야 돼. 지금 갑자기 이 대문자 x에 중간 건너뛰고 갑자기 20 박으면 안 되고 대문자 x는 아까 전에 얘를 놓은 거였다. 얘를 대문자 x로 분명히 이렇게 놨었지. 그치? 따라서 그것까지 제대로. 그리고 이제 여기 x에다가 20을 넣어야지. 이제는 진짜로 계산하면 되겠네. 몇이야 이러면? 20의 제곱이니까 400 더하기 20 들어가면 60 더하기 1 그럼 정답은 461이 되겠네. 됐지? 1단원에서 많이 보던 거 맞지? 이제 단지 숫자로 돼 있을 뿐. 그래서 157번 똑같은 형태의 문제니까 해보시고 158번 해볼게. 야, 이거 158번은 있잖아. 왜 이렇게 다들 이상하게 알아? 아니, 저기 나와 있지도 않은 괄호를 어디 그렇게 상상 속에서들 가져오는지 참. 봐봐. 야, 지금 니네들이 이거 어떤 시선으로 보이나 좀 보자. 일단, 대충 보면, 2025의 4제곱. 아우, 저걸 어떻게 계산해? 뭐 하면 하겠지만, 계산을 하는 거 아니겠지. 아마 얘를 x 취급을 하지 않을까 싶을 거야. 그치? 그 상태로 이거 x로 다 바꿔주면 어떻게 보여, 지금? 여기에 이렇게 괄호가 있는 줄 알고서 푸는 애들이 있는데 이러면 괄호가 아예 이렇게 있었어야지. 맞아? 그치? 이렇게 괄호가 있었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저 괄호가 지금 내가 그 괄호가 있었으면 이제 저 식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괄호 없는데 왜 얘가 자꾸 얘를 아까처럼 방금처럼 그렇게 푸는 거야? 괄호가 없잖아. 그냥 x 4제곱 빼기 2 곱하기 x제곱 그대로 써야지. 왜 괄호를 자꾸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야? 아이고. 빼기 3x 빼기 2 그대로 써야지. 그 다음 아래 거는 x 세제곱 빼기 x제곱 빼기 이거는 혼자만 특별하게 2027로 놔둬? 아니지. 괄호는 대신 쳐줘라. 2027이 아니라 x 더하기 2라고 바꿔줘야 뭐가 딱 맞겠지. 됐지? 자, 어쨌든 됐지? 됐지?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되냐? 니네들이 배운 기술이 뭐가 있어? 이게, 야, 이제 알지? 여기 이렇게 분수가 덧셈 뺄셈 돼 있는데, 막, 이렇게 이렇게 약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분수는 언제나 말하지만 이걸 몇 번이나 쓰는 건지 모르겠어. 이런 거 있을 때 이렇게 약분하면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본인이 잠깐 헷갈릴 수 있으면 이렇게 숫자를 갖다가 예시를 들어봐. 곱하기면 되지. 곱하기는 되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분수가 분모도 그렇고 분자도 그렇고 덧셈 뺄셈으로 하다다다다다 붙어 있어가지고 뭐 계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는 곱하기로 바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게 인수분해라는 기술이잖아. 즉 얘를 추가적으로 뭘 하고 싶으면 인수분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곱하기로 바꿔야 분수는 약분이 되니까. 그치? 따라서 이거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3차 4차식이잖아 자, 조립제법 인수분해 다시 해보자. 안 까먹고들 있지? 연습 좀 해왔지? 밑에 3차식부터 해보자.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해보자. 찾아봐. 뭘로 되냐? 인수분해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나눗셈을 하려는 건데, 나머지가 0이 되는 걸로 나눠줘야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뭐 돼? 일단 체크해야 될 게 다 더해보고. 0 아니지? 0이면 이제 1이 되는 거라 그랬어. 근데 0이 아니네? 그러면 이제 1은 됐고. 그럼 여기 상수항의 숫자를 보고 2의 약수니까 1하고 2밖에 없겠네. 따라서 거의 부호까지 포함한 얘네들. 근데 실은 이제 1이 안 되는 건 방금 알았지?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딱 더 넣어가면서 찾는 거야. 뭐 되냐? 마일 되나? 2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빨리 돼요. 그냥 많이 해보면 눈으로 이렇게 돼. 저는 아직 안 돼요. 그래? 그럼 써가면서 아이씨 안 되네. 지웠다가 이러고 연습하라 그랬지. 2 되겠네.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다시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딱 됐지. 그럼 여기 밑에 남은 건 x제곱 더하기 1x 더하기 1이 남은 거지. 따라서 여기 분모 여기다 다시 쓰자. 분모를 인수분해했어. 2로 나눈 거지. 요게 뭘로 나눈 거야? x-2로 나눈 거고, 그랬더니 몫이 이렇게 남은 거고 나머지가 0 됐지. 분자도 하자. 내가 조립제법 할 때 조심하라고 한 거 제발 차수 확인하고 한 개수 좀 확인하라 그랬어. 위에 몇 차식이야? 4차식이야.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좀 쓰지 마. 벌써 4차식인데 저렇게 생긴 거 4차식 이렇게 써가지고 나한테 질문한 게 벌써 주말에 3명이 있었어. 그렇게 내가 강조했더만. 4차항 1, 3차항 없잖아. 없는 건 0. 그 다음 2차항 개수 마이너스 2, 1차항 개수 마이너스 3, 상수항 마이너스 2. 찾아 또. 일단 얘도 다 더하니까 제로가 안 되지. 1은 안 될 거고. 그럼 이제 또 다시 어차피 여기 2라서 후보도 별로 없네. 여기 0 되는 거 또 찾아. 뭐야? 왠지 2 될 거. 2, 1. 2 되네. 이런 건 니들이 연습해서 찾는 거야. 자꾸 반복적으로 하면서 더하고 곱해서 여기다 쓰고 더해서 여기다 쓰고 다시 얘랑 이렇게 곱해서 여기다 쓰고 다시 더해서 여기다 쓰고. 아직 안 끝났어. 3차식이 남았거든. 이게 x 세제곱 2x 제곱 2x 플러스 1이잖아. 상수항 보고 다시 또 해야지. 되나 보자. 근데 여기가 1이라 어차피 후보는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밖에 없겠네. 마이너스 1 되겠네 뭐. 따라서 분자를 지금 나눗셈을 맨 처음에 이걸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하나 있는 거고, 마이너스 1로 했으니까 x 더하기 1 된 거고, 그 다음 몫이 이거니까 얘는 그냥 2차식이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인수분해 다 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아까 이렇게 덧셈 뺄셈으로 있을 때랑은 다르게 여기가 다 곱하기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지워 하면서 이런 약분 해도 되는 거지. 야 뭐야 이거 다 지워지네. 통째로 지워지는 거지. 남은 건 x 더하기 1밖에 없네. x가 2025였잖아. 정답은 2026. 됐지? 자, 다음 여기 해볼게요. 여기 인수분해도 앞에서 배웠던 인수분해 기술을 계속 쓸 건데,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라고 ABC가 잡혀있기 때문에 길이잖아, 길이. 얘네가 양수라는 거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은 해주시고, 어쨌든 중요한 건 자네들은 이제 이렇게 더럽게 생긴 것도 인수분해를 잘 해내셔야 되는데,
이거는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잘 이쁘게 커플 맺어주면 공통 부분 나오는 거, 이 정도는 봤으면 좋겠는데, 두 개씩. 보여? 힌트가 있다면 지금 보면 A와 B가 막 보이는데 C가 여기밖에 없거든? C라는 문자는 여기밖에 안 붙어 있어. 아마 유력한 높은 확률로 얘네는 이대로 붙여놓는 게 좋을 거야. 이 앞에만 잘 보면. 웃기지? 이거 뭐 어렵게 놓지도 않았지. 그냥 순서대로 봐도 되죠? 뭐 얘랑 얘 봐도 돼. 그러니까 인수분해 하는 걸 내가 지금 보여주는 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르게도 할 수 있어. 지금은 뭐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두 개씩 해줘도 되겠네. 즉 이렇게 두 개 가지고 A 제곱을 묶어주면 A 더하기 B가 생기고, 대신 이걸 중간에 연산 기호 같은 거 이런 거 마음대로 없애지 말고 잘 써. 여기에서는 B가 두 개 묶을 수 있네. B 제곱을 묶어내면 A 더하기 B가 생기고, 그러면서 계속 눈으로 혹시 모를 검산도 해. 다시 분배해서 잘 나오나 검산도 빨리빨리 하면서. 그 다음 여기 뒤쪽에는 마이너스랑 C 제곱을 묶어줄 수 있겠네. 그러면 남는 게 A 더하기 B가 남지. 특히 이렇게 부호가 좀 이렇게 마이너스 이런 거 빼낼 때도 빠르게 눈으로 검산해서 확인 좀 해보고, 그 다음 항상 강조하는 거 는 0 이런 거 좀 니네 맘대로 생략하지 말고 그대로 잘 쓰세요. 됐지? 그냥 얘는 순서대로 두 개씩 묶어주면 바로 공통 부분이 나오네. 하얀색 A 더하기 B를 싹 묶어주면 인수분해 끝이네. 그럼 이제 여기는 저기 노란 애들만 다 잘 써주면 되지. 이거 남았고, 요거 남았고, 요거 남았네. 됐냐? 이거는 이제 2차 방정식의 원리지? 두 개 곱해서. 노란 거랑 하얀 거랑 노란 거랑 곱해서 0이다. 이거는 2차 방정식 때 하던 것처럼. 그러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다 라는 결론이 되는 거고, 그럼 지금 A 더하기 B가 0이다 또는 요 노란색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0이다가 되는 건데, 아까 말한 게 지금 A랑 B가 이 문제에서 삼각형의 길이로 사용됐거든? 이거 가능해? 삼각형의 길인데 양수값인데 더해서 0이 돼? 안 돼. 불가능. 따라서 얘만 남네. 삼각형 종류 파악하는 거라 이거 많이 보던 거지. C제곱 넘기면. C제곱 이항시키면 이렇게 되니까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지? 직각삼각형이겠네. 됐냐? 그냥 직각삼각형이라 절대로 쓰지 마. 아마 보기에 이제 객관식으로 보기에 나와 있을 건데 C제곱은 이잖아.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라고. 빗변이 누군지 정도는 언급해줘라. 됐냐? 그 다음 2번. 요것도 앞에서 썼던 그 기술 쓰는 거지. 그 마지막에 알려준 인수분해가 해도 진짜 공통부분 도저히 안 보이고 못 묻겠고 이럴 때 쓰는 마지막 필살기 하나 있었잖아. 일단 얘는 보면 당연히 항이 3개가 있는데 당연히 지금 공통부분 없어. 안 보여. 따라서 뭘 해줘야 되냐면 일단 다 풀어줘야지. 다 전개. 그건 해야 돼. 다 전개하죠. 더하기 A, B 제곱. 여기도 마이너스 조심해서 잘 전개해라. 마이너스 B, C 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C 제곱 A 플러스 CA 제곱이고 는 0. 공통부분 안 보여 이거. A도 B도 C도 다 4개씩 있고 너저분한 식이야. 맞아? 이때 쓰는 마지막 기술이 뭐라 그랬어 내가? 다시 한번 뭐라 그랬어? 한 문자를 하나 딱 잡으라 그랬지. 한 문자를 딱 정해서 내림차순해라 라고 그래서 까먹으신 분들도 다시 한번 봐.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문자를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순위를 줬어. 차수가 낮은 거. 차수가 낮을수록 인수분해가 편하니까. 아니면 그 다음에 개수가 적은 거, 조금 나온 거. 그것도 아니면 아무거나. 이렇게 법칙 3가지 줬지. 됐지? 봐야 되는 순서가 이렇게야. 그런데 지금은 차수부터. 일단 문자는 A, B, C 3개지. A도 제곱이 눈에 보이고 B 제곱도 눈에 보이고 C 제곱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지금 차수가 똑같아. 그럼 다음 단계. 개수가 적은 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A가 지금 1번, 2번, 3번, 4번 나왔고
B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나왔고 C도 한 번, 두 번 다 똑같아. 차수도 셋 다 2차식. 나온 횟수도 다 4번.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하나 고르면 됩니다. A로 해볼게. 그럼 A를 딱 정해서 내림차순, 일단은 서한 거 내림차순 알지. A에 대한 2차식인데 A로 내림차순 하겠다는 얘기는 이렇게 식을 고치겠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내림차순 잘 정리해보자. 자, 일단 A제곱 붙어있는 거 다 잡아와. 여기 있지. 그러니까 A제곱은 밖으로 빼낸 거라 보면 B만 여기 안에 넣어주면 되겠네. 그 다음 또 어딨어? 여기 있네. 여기 A제곱 있지. 개수는 C지. 플러스 C. 그 다음 A 1차 다 잡아와. 여기 있지. B제곱이 앞에 붙어있네. 그 다음 여기 붙어있다. 마이너스 C제곱. 그 다음 아무것도 없는 거는 이제 중간에 있는 얘네지 얘네. 야, 저 마이너스 밖에다 뺄게요. 마이너스까지 괄호 안으로 지저분하게 들고 가지 말고 밖에다가 버려놓고 이렇게 더하기로 가지고 옵시다. 됐지? 그냥 인수분해 마지막 최종 기술이야. 공통부분 도저히 안 보이고 식도 복잡해서 뭐 이도저도 안 될 때 쓰는 마지막 방법이야. 이러면 이제 뭐가 좀 정렬이 될 거거든. 이러면 이제 좀 정렬이 되지. 왜냐면 여기에 B 더하기 C는 잘 있어. 여긴 일단은 그냥 놔둬도 되지. B 더하기 C의 A제곱. 그 다음 이거 합차 공식 가능하지. B 더하기 C, B 마이너스 C. 그리고 A. 여기는 B랑 C를 한 번씩 묶어내면, B랑 C를 묶어내면 B 더하기 C 안에서 탄생하지. 지금 일부러 공통인수 잘 보이라고 색깔도 좀 입혀주고 있다. 그치? B 더하기 C를 싹 다 만들 수 있는 형태야. 만들었어. 만들었으면 바깥으로 싹 걷어야지. 그럼 이제 요 안에는 흰 둥이들만 남겠네. 하얀색. 자, 저기 A제곱 남았고, 여기 B 마이너스 C에 A 이렇게 남았고, 마이너스 BC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서 들어가는 기술은 뭐라고? A에 대한 2차식이라고 생각을 한 상태지. 즉, 자네들 2차식 인수분해 하듯이. A를 마치 메인 문자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만 BC만 보고. 인수분해 가능. 왜냐, 부호가 지금 보자.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문자 끼고 2차 방정식 인수분해 하는 거를 문자 끼고 하는 거 고등학교에서 많이 한다 그랬어. 그치? 한번 확인해봐. 곱하면 마이너스 BC 나오고,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C에, 이렇게 곱해주면 플러스 B라, 둘이 더한 게 플러스 B 마이너스 C가 여기 계수로 들어있는 거 맞지? 인수분해 딱 되지. 따라서, 자, 써주자. 이게 지금 1A죠. 이게 A 딱 써주고. 따라서 인수분해 결과를 마저 써보면 앞에 바깥에 있는 B 더하기 C는 그대로. 그 다음 이 안쪽이 지금 A 더하기 B랑 그 다음에 A 빼기 C네. 어쨌든 는 0이야. 결국 세 개를 곱해서 0이기 때문에 얘가 0 아니면 얘가 0 아니면 얘가 0 세 개의 결과가 나오는데 삼각형 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더해서 0 이거 불가능. 더해서 0 불가능. 삼각형 길이잖아. A랑 B랑 C가 양수인데 더하면 0 안 되지. 이거만 가능하네. A-C만 0이 가능하네. 이러면 C 넘기면 A랑 C랑 같다. 삼각형 종류 물어보는 거잖아. 저렇게 두 변이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 하면 되지, 그치? 여기까지가 인수분해 기본 기술 끝이야. 기본 기술 정도는 좀 잘 연습해서 익혀놓도록 해라. 그런데 프리노트에는 없고 책에만 있는 어떤 특별 내신용 유형이 있기 때문에 내신용 유형을 지금 잠깐 좀 미리 좀 해줄 테니까 요것까지도 좀 같이 미리 따라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거야. 77쪽 펴라. 책이야, 책. 프리노트에 없어. 따라서 요거 같은 경우는 연습장 같은 걸 이용해서 요 보기 문제 1이랑 바로 밑에 있는 보기 문제 2 정도 내신용으로. 됐지? 일단 너네들이 알아봐야 되거든. 알아봐야 돼. 차라리. 그러니까 자, 그래. 최악의 경우. 만약에 내신 기간이 돼서 얘를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좀 어렵거나 시간이 걸려. 그래서 만약에 이 유형을 내가 잠깐 시험 볼 때 푸는 순서를 후순위로 빼고 싶다고 치자. 그래도 얘가 그건 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알아는 보라고, 이거.
봐, 그냥 대충 이렇게 딱 보면 그냥 평범한 4차식처럼 보이지. 인수분해 하래. 그러니까 뭐요? 이게 왜요? 그러면서 이제 인수분해 이거 조립제법 인수분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이거 조립제법 하려고 백날 시간 안 잡았자 조립제법 안 돼. 그러니까 이걸 풀어내는 방법까지 익히면 제일 베스트인데 그게 아니더라도 아 얘는 그 유형이다. 알아는 봐야 될 거 아니야. 알아보라고. 쟤 어떻게 생겼냐? 4차식인데 좀 특이하게 생겼어. 그 정도는 알아봐야 돼. 특이하게 생겼지. 어떻게 특이해? 책 위에 제목을 보면 힌트가 있어. 위에 뭐라고 써 있어? 개수가 대칭식인 뭐 이렇게 써 있지. 맞아? 이거 알아봐야 돼. 이 문제를 뭐 시험 때 저는 이건 패스할래요. 그래? 그럼 일단 알아는 보세요. 조립제법 하려고 시간 다 날리고 있지 말고. 대칭형이라는 게 지금 이런 모양이야. 자, 4차식으로 내림차순을 해놓은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개수가 3, 3, 1, 1 이렇게 생긴 걸 대칭형이라 그래.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찌호야 풀 수 있던 없던 알아는 봐야 돼. 이게 이 유형이라는 거. 이거 조립제법 백날 해봤자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얘는 뭐냐? 실은 이거는 어느 문제의 연장선이냐면 자네들 1단원에서 요 문제 기억하지. 이 문제 생각하면 돼. 이거 하나 딱 던져주고 시험 문제, 이거 우리 테스트 문제에도 내가 실어놨는데 이 문제 알지? 곱셈 공식 써야 돼가지고 이렇게 얘네들이 붙여주고 얘네들이 붙여서 곱셈 공식 쓰는 거지? 맞지? 근데 이 식 있잖아. 자, 내가 요 식을 양변에 양변은 아닌데 그냥 이 식에 내가 잠깐만 이 식을 변형을 좀 가해볼게. 야, 여기에다가 x제곱 다 곱해봐. 어떻게 돼? 그냥 한번 곱해보자. 어떻게 되나? 이렇게 여기에 곱해주면 그럼 2x 4제곱 여기에다가 x제곱 붙어주면 차수가 다 2개씩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 다음 5에다가 x제곱 곱해주면 그 다음 여기 x분의 3에다가 x제곱 곱해주면 분모의 x 하나가 지워지고 여기 한 개 남겠지. 더하기 3x 그 다음 여기에다 이거 곱하면 당연히 깔끔하게 날라가고 2만 남겠네. 이게 지금 저 위에 있는 대칭형 4차 방정식 탄생 과정이야. 4차 방정식이 아니라 4차식. 됐냐? 이게 딱 방금 위에 보여준 것처럼 가운데 5를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되게 개수가 잡혀있는 형태지. 맞아? 그치? 즉 1단원에서 요 하얀색으로 나와있던 이 문제에다가 x제곱을 추가로 곱해준 모양이 얘야. 됐어? 즉 얘를 풀어내는 방법은 이거를 다시 요렇게 고쳐줘야 돼. 따라서 저렇게 대칭형으로 된 4차식이 니들 눈앞에 딱 나타나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아까는 양변에 x제곱을 곱했다면 이거는 곱하는 건 아니고 x제곱을 묶어주는 행위를 좀 해주셔야 돼. x제곱을 다 밖으로 빼낼 거야. 이러면 3x 빼낼 건데 이거는 선생님 얘는 두 개가 없는데요. 없지? 분수까지 써. 다시 아까 앞에서 봤던 그 모양을 다시 만든다고 생각하라고. 자,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다시 전개를 해봐도 좋아. 다시 전개하면 위에 거 나오지. 맞아? 그냥 딱 요 시작이 만일이잖아. 요거만 기억해도 어느 정도 풀어낼 수는 있어. 됐지? 됐지? 저렇게 대칭형으로 4차 방정식 나와 있는 거 인수분해 하려면 요렇게 고쳐줘야 돼. 1단원의 저 모양으로. 그래서 그 다음은 1단원처럼 진행한다. 바깥에 빼는 저 노란색 x제곱은 제발 부탁이니까 건들지 말고 니네 맘대로 지우지도 말고 그냥 잘 놔둬. 알겠지? 계산하다가 막 실종되지 말고 잘 놔둬. 그 다음 그 다음 여기 안쪽에 서면 1단원에서 한 거랑 똑같은 행위를 하면 돼. 짝 지어줘라. 1단원에서 원래 곱셈 공식 쓰려고 얘랑 붙여줬잖아. 붙여줘. 괄호까지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쁘게 모여줘. 여기 3x랑 x분의 3이면 붙여서 3 빼내서 이렇게 썼었지. 그 다음 마이너스 2는 그대로 두면 되고. 2단계 됐냐? 내신용 문제로 푸는 과정 딱딱딱 정해져 있는 문제야.
그냥 시험 때 까먹지 않은 자는 맞추는 거고 까먹고 공부 안 했거나 그러면 틀리는 거야. 그냥 그런 문제, 중학교 같은 문제. 머리 쓰고 이런 것도 아니야.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여기에서 뭘 해주느냐? 치환을 좀 해줄 겁니다. 얘를 치환하죠. 그럼 이때 얘는 또 새로운 문자로 y 그렇게 두는 게 아니라 곱셈 공식을 이용하면 저 대문자 x 그대로 쓸 수 있어. 왜냐? 얘는 곱셈 공식을 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근데 우리가 요거를 x라고 치환한 상태라서 얘는 결국 대문자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요렇게 바꿔줄 수가 있다. 이렇게 다 교체해 주는 거야. 따라서 바깥에 있는 소문자 x제곱은 그냥 치환을 했지만 건들지 말고 그냥 제발 놔두라 그랬다. 요 안에만 바꿔줘. 그럼 얘 바꾸면 저렇게 되죠. x제곱 빼기 2. 그 다음 얘야 뭐 3x 되는 거고 3대문자 x 되는 거고 뒤에 빼기 2가 있어. 따라서 이쁘게 정리해서 써보면 대문자 x제곱 빼기 3x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 확인되지? 마이너스 2 있으니까 됐지? 그럼 이제 요게 인수분해가 되지. 마이너스 4라서 인수분해 딱 되죠? 그럼 얘는 제발 마지막에 넣어줄 거야. 가만히 놔둬. 안에 거 인수분해 결과 써주고. 자, 이제 돌려놓을 차례. 대문자 x가 이거였다. 돌려놔. 밖에 있는 빼놨던 x제곱은 아직 장 잘 들고 있어. 이제 차례가 오니까. 대문자 x만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 아직 여기 형태가 2차식 형태가 아니지. 이거 아마 어차피 이렇게 해놔도 보기에 이렇게 안 나왔어. 이제 이렇게 바꾼 다음에 마지막에 해주는 작업이 드디어 이제 여기 노란색 x제곱 있잖아. 요 노란색 x제곱은, 야, 제곱이라는 뜻은 뭐 첫 시간에도 말했지만 x가 이렇게 두 개 곱해져 있다는 뜻이지. 따라서 마지막으로 요 두 개 곱해져 있는 x를 각각 인수에 하나씩 곱해주시면, 넣어주시면 되겠어. 따라서 여기에 x가 하나 들어오면 x제곱 더하기 1 빼기 4x. 당연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고 잘 고쳐 쓰시고, 여기에도 x 하나 싹 들어와 주면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x 이러면서 인수분해 끝납니다. 됐지? 잘 따라해서 연습해야 되는 유형 첫 번째, 내신용 대칭형 4차 방정식이라는 거 77페이지. 다음 마지막. 이것도 책에만 있는 거다. 84쪽. 요거는 이제 뒤에 복소수에서 어떤 문제 유형에서 또 사용될 기술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건 시험용, 내신용도 맞긴 하지만 어쨌든 뒤에서 복소수에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알아보는 방법은 어렵진 않을 거야. 그냥 이대로 계산하는 거 아닐 것 같지? 저거 2 더하기 루트 3을 저기 세제곱에 넣어서 진짜로 세제곱을 해? 넣는 거 아니겠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 이것도 그냥 딱 기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까먹은 자는 넣어서 계산하는 거밖에 안 되지. 알려줄게. 얘를 좀 조작해줘야 되거든. 자, 얘를 여기다 넣었을 때 계산이 짜증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야? 루트 3 때문이라 볼 수 있어. 그지? 이 루트 3 때문에 계산이 빡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자식을 지금부터 죽이도록 하겠다. 루트를 죽이고 싶으면 어떻게 죽이냐? 제곱시키지. 근데 이대로 제곱하면 안 죽지. 그래서 제곱을 시키기 위해 2를 좀 넘겨주십시오. 이러고 양변을 제곱하면 루트가 죽지. 따라서 이건 제곱해서 전개까지 다 곱셈 공식으로 3은 제곱하면, 루트 3은 제곱하면 3이고. 따라서 3을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라는 이런 2차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어. 됐냐? 첫 번째 방법이야. 그 다음, 얘에서 이 이후에 할 작업은 두 가지를 다 알려줄게. 기술이 크게 두 가지 있어. 하나는 책에 나와 있고 하나는 책엔 없을 거야. 첫 번째,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하나 있잖아. 이렇게 2차 방정식이 하나 있을 때 자네들이 뭐 근해 공식 소위 어쩌고 저쩌고 할 수도 있겠지만 딱 이런 작업도 할 수가 있어. 여기 분명 3차식이거든. 그런데 이런 2차 방정식이 하나 내 손에 있잖아. 그러면 차수 낮추기라고 해서 저거 1차식까지 낮출 수 있어. 2차 방정식이 내 손에 하나 들려져 있는 상태로 요 딱으로 생긴 3차 방정식이 하나 있을 때 차수를 1차식까지 내려줄 수 있어. 방법을 잘 보십시오. 넘겨. 저 2차식을 약간 좀 x제곱으로 정리를 좀 해줘. 원리가 너무 단순해서. 자, 그럼 이 등식은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x제곱을 이걸로 갈아 껴도 된다라는 소리니까 요 2차식이 1차식으로 바뀌겠지. 맞아? 맞지? 자, 그럼 저기 세제곱은요? 세제곱 낮추고 싶어? 이 상태로 양변에 x를 곱해주십시오. 이대로 양변에 x를 한번 딱 추가해주면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에 x제곱이 또 생기는데 걷다가도 이거 집어넣을 수 있거든. 따라서 이러면 식이 어떻게 되느냐? 4 괄호 열고 4x-1 이렇게 식이 되지. x제곱자리를 다시 교체를 해준 거야. 따라서 한 번만 더 써보면 x세제곱은 자 16x에 빼기 1이니까 15x 마이너스 4. 이러면 x세제곱을 또한 1차식으로 갈아 끼울 수가 있다는 소리야. 자, 다 갈아 엎어보자. 여기 x세제곱에다가 저기서 고친 15x 마이너스 4 집어넣어 주시고 지금 얘가 이렇게 바뀐 거지. 그 다음 뒤에 있는 마이너스 2x제곱은 마이너스 2에 x제곱 자리에 아까 요거 집어넣어 줄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 1차식이니까 유지. 자, 얘를 좀 더 계산해서 정리하면 빨리 할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4, 15, 1x네. 다음에 상수항이 8. 계산은 그냥 빨리 했어. 천천히 하셔도 돼. 즉 결론. 이렇게 생긴 3차식을 이렇게 바꿨다. 그럼 이제 늘만하지. 오케이. 이제 늘만하네. 2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8이니까 정답 10 더하기 루트 3. 첫 번째 방법. 차수를 내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이 이제 아마 밑에 책에 나와 있는 나눠버리기 있습니다. 나눠버리기. 두 번째 스타일. 이게 이제 거기 아마 책에 밑에 나와 있을 거예요. 나눠. 뭘로 나누냐? 자네들이 지금 현재 이런 기술은 가지고 있는 상태야. 자네들은 어쨌든 뭐 예를 들어 3차식이라고 하자. 지금 자네들의 스킬. 어떤 3차식이든 4차식이든 어떠한 다항식으로 나눠서 나눗셈을 해가지고 여기 몫을 딱 구해가지고 그 다음 여기 나머지까지 띡 구해가지고 요 나눗셈을 해서 자네들은 현재 지금 어떤 3차식 또는 4차식 이런 애들을 이런 형태로 고치는 기술 가지고 있는 거 맞지? 이게 이제 보통 앞단원에서 QX라고 많이 썼고 여기 RX라고 썼지. 그냥 형태만 보여준 거야. 맞아? 지금 자네들이 가지고 있는 스킬이 이거거든? 즉 저렇게 계산하기 복잡한 3차식이 있는데 근데 밑에 보면 보너스로 힌트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인 걸 알고 있거든. 그럼 이거 쟤를 갖다가 저 3차식을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 0이 되는 2차식을 알고 있잖아. 얘를 저 2차식으로 나눠버려. 저 0인 2차식으로 나눠버려. 나눗셈 한번 우직하게 해. 나눗셈을 아예 안 쓰진 않는다 그랬잖아 내가. 자, 한번 나누기 잘 해보자. 빼면 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 자, 더하기 2 붙여주면 되네, 그치?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 다시 빼주면 x 더하기 8. 자, 이 나눗셈 결과 다들 그래도 이제 좀 쓸 줄 알지? 검산식 잘 써주자, 지금. 얘를 이걸로 나눴지. 얘를 이걸로 나눴더니 몫이 QX인데 몫도 구했잖아. 몫이 X 더하기 2. 나머지가 X 더하기 8 이렇게 나온 거야. 즉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3차식을 얘로 나누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될 거고, 그럼 근데 얘가 0이라서 이거 날아가거든. 그럼 3차식이 이렇게 바뀌어버리지. 방금 전에 차수 낮추기 한 거랑 같은 결과 나왔지. 요게 두 번째 방법. 됐냐? 아예 한번 잘 나눠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 x는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됐지? 이렇게 딱 두 가지. 특히 이 유형은, 요거 같은 경우는 뒤에 복소수에서도 등장하기 때문에 좀 알고 계시기 바래. 그럼 그때는 이거보다 더 쉽게 사용하긴 할 건데, 뭐 하여간 일단. 됐지? 그리고 당연히 뒤에 단원 종합 베이직 다 풀어오시고, 너는 알지? 너는 알지? 자, 복소수라는 거를 하기 전에, 아니지, 하기 전에가 아니라, 복소수를 하려면 일단, 이게 이제 기존에 자네들이 알고 있던 수 체계가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일단, 기존에 알던 수 체계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지. 자네들이 초등학교 때 처음 배운 게 뭐야? 자네들이 초등학교 때 처음 배운 숫자라는 개념 처음 배운 게 자연수. 맞지? 맞지? 자, 이거 아직까지도 한 번에 답을 맞춘 사람이 없어. 막 힌트를 줬더니 아 하고 딱 쓰던데 니네는 아니? 자연수에 또 다른 말이 하나 더 있잖아. 어? 야, 너 최초. 다들 막 이렇게 힌트 주니까 좀 맞추던데. 그래. 자연수랑 또 다른 말이, 자연수의 또 다른 말이 양의 정수라고 하지. 왜냐면 음의 정수가 그래서 이렇게 딱 밑에 또 한 파트로 있는 거 아니야. 음수하면 큰일 나, 씨. 음의 정수. 음수랑 음의 정수랑 양수랑 양의 정수랑 달라. 의미가. 그 다음, 양의 정수랑 음의 정수 사이에 t는 애, 부호가 존재하지 않는 0이라는 거 혼자 따로 있지, 이렇게. 그리고 얘네 셋이 뭉쳐서 뭐라고 부르냐? 이거라고 부르지. 그치? 알지? 이 정도는 정수. 얘랑 맞은편에 있는 여기, 뭐야?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가 유리수잖아. 그래서 유리수는 정수 다음에 이제 여기가 그냥 이름이 좀 단순하지. 그냥 뭐뭐가 아닌 거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쫙 되짚어보면은 여기에 있는 게 1, 2, 3, 4, 5, 6, 7, 8, 9, 10 이건 그냥 0밖에 없는 유일한 특별한 집단.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여기에 이제 분수들 있는 거지. 2분의 1, 3분의 1 아니면 소수 0.7 이런 거. 물론 이쪽에 번외로 순환소수가 딱히 따로 이렇게 무리수랑 걸쳐서 있었을 거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일단 그거는 안 할게요. 필요 없고 이렇게 여기가 이제 분수, 소수 그런 애들. 그리고 중3 되면서 배운 여기 들어간 게 뭐야? 무리수. 그러면서 이제 중3 때 당연히 대표적으로 이렇게 루트 3 이런 애들. 그렇지? 그리고 초딩 때도 배웠지만 이제 제대로 배우는 파이, 3.14, 1592 이런 거 다 무리수.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복소수에 연결될 힌트긴 한데 이것도 무리수로 치지. 그러니까 유리수랑 무리수를 더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무리수가 좀 힘이 세. 됐어? 이건 무리수로 치지. 그 다음에 말로 또 유리수랑 무리수를 이렇게 곱해서 즉 오르트이잖아. 이런 애들도 다 무리수에 속하지. 그치? 이런 특이사항 잘 알고 계시고 여기 복소수의 뒤에 사칙 연산이 자네들 여기 무리수에서 하던 사칙 연산이란 똑같은 연산인 거 기억하시고 뭐 예를 들면 이거랑 더해라 그러면 자네들 어떻게 계산해? 소위 유리수끼리 더하잖아. 이 구조를 잘 알고 있어. 좀 이따 할 복소수도 똑같은 구조라서 이거랑 무리수끼리 더하잖아. 이런 계산 구조가 그대로 이어질 거라 무리수 쪽에 중학교 때 배웠던 이런 것들 잘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유리수랑 무리수랑 합쳐서 실수까지가 이제 현재 자네들이 배운 상태. 됐지?
그럼 이제 여기에 와서 뭐가 추가되냐 하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수의 단위인 허수라는 게 추가되지. 그럼 일단 이 자식 얘기를 좀 해볼게. 일단 여기 실수, 요 합은 일단 잠시 얘네 둘만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해보면, 자, 그러니까 실수를 아까 같이 막 유리수, 무리수 이럴 수도 있는데 부호 기준으로 실수를 간단하게 이렇게 나누기도 해. 실수는 부호 기준으로 따지면 양수 아니면 음수 아니면 0이라고도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실수를 이제 또 다르게도 분류하면,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한 게 이거야. 요 양수랑 아까 그 자연수, 그 양의 정수랑 다른 말이니까 좀 구분 좀 해. 양의 정수는 말 그대로 자연수고, 여기서 말하는 양수는 그냥 부호가 플러스인 애들, 뭐 플러스 3 이런 애들도 당연하지만 뭐 플러스 4분의 1 이런 애들 다 그냥 부호가 플러스인 걸 통틀어서 양수. 음수,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 이런 거 다 음수. 마이너스 루트 3 음수. 됐지? 음의 정수야 이게? 아니지, 음수야. 그냥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 즉 실수들을 부호로 분류해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추약할 수 있고, 그래서 실수의 또 다른 특징이 뭐가 있냐면 한가하리 문제 풀 때도 이용하지. 실수 얘네들은 제곱을 시키면 무조건 양수가 될 거야. 음수 또한 제곱을 시키면 양수, 즉 0보다 커지지. 0은 예외. 0은 제곱해도 굳건하게 0. 그냥 딱 실수에 대한, 부호에 대한 특징을 좀 살펴보면 이런 특이사항이 있어. 됐냐? 자, 그럼 이제 허수. 지금부터 말하는 건 허수의 탄생과 정의이기 때문에 왜요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됐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됐지? 탄생 갑시다. 일단 허수의 탄생은 여기부터. 자, 2차 방정식이지? 그냥 1차 안 썼지만 쟤도 어쨌든 2차로 된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이야. 따라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거 2차 방정식 근 구해라. 그럼 자네들이 알다시피 이렇게 근 두 개를 쓰지. 또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넘겨서, 이거 내가 1단원 할 때도 계속 간간히 말했잖아. 이렇게 루트 씌운다 그러잖아. 그치? 그럼 제발 그 제곱근 개념 루트 씌울 때 뿔마 좀 붙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저거는 이제 근이 있지. 이렇게 실근이 있지.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문제인 거야. 쟤는 일단 지금 딱 자네들이 이 복소수라는 걸 모르는 옛날 사람이라고 치자고. 이렇게 되면은 저거 x값이 있냐? 왜냐면 위에 실수의 특징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실수라는 수 체계에선 제곱하면 다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더해서 0이 나올 수가 없어. 맞지? 없지. 그럼 이제 이런 거 해가 없는 방정식인 셈이잖아. 맞아? 이런 거 이제 수학자들이 못 참거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찾으려고 하면서 뭐 생쇼하면서 아니야, 야 그냥 뭘 하나 만들까 막 이러다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야.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야 한번 이거 있잖아.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고, 원래는 음수에 루트 씌우는 거 안 되지만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야. 우리가 이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얘를 한번 우리가 기존에 알던 수체계, 그 무리수에서 자네들 루트 중3 때 계산하던 그런 것들이랑 다 이렇게 좀 잘 연결해 볼 수 없을까 하고 얘를 하나 딱 만들었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애들, 이거는 기존에 너네들이 알던 수들이지. 그래서 뭐 제곱하면 3 되고, 얘네들은 뭐 이런 계산이 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야. 제곱하면 10 되고. 그런데 이제 이거의 방정식의 근을 좀 어떻게든 좀 형태를 잡아 보려고, 야 그러면은 그래도 뭔가 일관돼야 되니까 이런 애들, 즉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간 거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좀 일관되게 뭐 어쩌고저쩌고 되게 좀 계산도 딱딱 맞게 만들 수 없을까?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얘를 이렇게 보자라고 해. 이해가 아니다. 저렇게 했구나. 이런 느낌으로 감상해. 얘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 이렇게 시작한 거야. 얘네들 루트 안에 음수가 있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막 다른 계산에도 넣어보고 뭐 이렇게 막 해본 거야. 그랬더니 딱딱 맞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르지. 야 그러면 이거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이거 이렇게 빼내는 얘네들 이름 좀 붙여두자.
이름 좀 붙여주자 하면서 붙여준 이름이 허수 단위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 다음 그렇다고 저 이렇게 자주 등장할 요 루트 마이너스 1을 매번 쓸 때 계산할 때마다 루트 마이너스 1, 루트 마이너스 1 쓰면 좀 불편하니까 얘를 앞으로 그래도 좀 공수 조금 했던 분들은 알지? i라고 쓰기로 해. 됐냐? i의 정의야. 정의야. 선생님 외요가 아니라 정의야. 내가 만든 거 아니야? 됐냐? 그래서 자네들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i라는 문자는 마치 루트 마이너스 1처럼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잖아. 이게 뒤에 나오지만 딱히 설명 안 할 건데 니들이 봐봐. 이제 뒤에서 이런 거 복소수의 사칙 연산 그러면서 이런 거 계산할 거거든. 근데 이게 말했지. 결국 요 i는 일단은 루트로 되어 있는 애야. 그렇게 정의가 된 애야.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너네들이 아까 방금 전에 아까 잠깐 보여줬던 중3 때 하던 그 계산 방식을 그대로 하시면 돼. 루트처럼 생각을 하시면 얘를 계산하래. 이렇게 i가 안 달려있는 애들끼리 더하는 거고, i가 달려있는 애들끼리 더한다 라고 이런 마이너스지. 그 루트 계산하는 거랑 똑같이 마치 이거 계산하는 거랑 구조가 완벽하게 똑같으니까 그대로 똑같이 계산해 주면 돼. 됐냐? 됐지? 요 i는 루트 마이너스 1로 정의하며 어쨌든 루트의 일종이라고 일단 자네들은 일단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접근하기 괜찮을 거야. 됐지? 그래서 이렇게 제곱하면 루트 마이너스 1을 딱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러면서 이제 쭉 나온다. 그럼 얘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제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가 뺏겨지지. 저 i라는 애의 특징이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야. 됐냐? 됐지? 외요가 아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렇게 만든 수야.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근을 이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근을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이러면서 일단 저게 딱 해결이 돼. 그 이후에 이제 이걸 갖다가 뭐 어디 수체계에도 넣어서 이런저런 계산 실수 쪽하고 계산 맞춰보니까 다 정말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고 무슨 뭐 복소평면에 자 이런 얘기들은 이제 고등 과정에서는 없으니까 일단 자네들은 그냥 얘가 이렇게 탄생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되, 요거는 뒤에서도 나올 거지만 잘 알고 있어라. 특징. 제곱하면 이 자식은 마이너스 1이야. 세제곱하면 뭐게? 이 식의 양변에 i를 곱해준다고 생각해. 그럼 마이너스 i야. 4제곱은 뭐게? 얘를 양변을 제곱한다고 생각해. 그럼 얘를 제곱하면 4제곱. 얘를 제곱하면 1. 됐냐? 이런 특징이 있는 애다. 됐어? 5제곱하면 어떻게 될까? 다시 여기서 양변에 i를 곱한다고 해봐. 즉 뒤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이 허수단위 i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돌아. i가 있고 i제곱이 마이너스 1, 세제곱이 마이너스 i, 4제곱이 1인데 5제곱이 다시 i가 되고 6제곱이 다시 i제곱이 돼서 다시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얘는 계속 도는 애야. 1제곱부터 시작해서. 됐지? 뒤에서 또 나올 거니까 그때 다시 봅시다. 아니? 어쨌든 그래도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정의 중에 이 자식은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라는 거 잘 봐주시고, 그 다음 이거는 자네들이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 수학자들이 이미 다 확인을 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잠깐 제곱 이런 거 이런 거 선생님 i는 저렇게 루트 마이너스 좀 특이하게 그렇게 잡혀있는 애잖아요. 근데 이거를 마치 우리 1단원 곱셈 공식 때 x 더하기 3 이렇게 이거 제곱 이렇게 있으면 얘 이렇게 전개하잖아. 그지? 그럼 요 i도 얘랑 똑같이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된다고. 왜요? 석자들이 다 그렇게 되는 수로 잘 만들어 놨어. 우린 갖다 쓰면 돼. 알겠지? 똑같이 받아들여서 이렇게 되는. 근데 이제 추가 계산이 생길 뿐이야. 잠깐. i 제곱이야. 그럼 이거 몇이야?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추가 계산이 추가로 될, 마이너스 1과 9니까, 이러면서 그냥 정의에 맞게 똑같이 계산해 나가면 돼. 알겠지? 됐지?
그렇게 정의되는 수가 저 i라는 허수 단위이기 때문에 이 자식이 어떻게 정의됐는지 잘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자 다시 돌아가. 그래서 아까처럼 그 허상의 수, 아예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수가 자네들이 상상으로 안 되잖아. 그지? 그지? 제곱해서 두 번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수가 뭐 대충 수직선상이 몇인지 상상 안 되지? 허상의 수다. 그래서 허수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러면 실수 밑에 형제가 하나 생겼잖아. 그럼 둘이 통합한 요것도 뭐라고 뭔가 이름을 붙여줘야 되겠지? 그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복소수라는 거. 그러면 이제 자네들은 수학에서 사용하는 마지막 실수책에 수책에 다 배운 거야. 오해하지 마. 가끔 복소수가 허수만 있는 줄 아는데 지금까지 너네들이 중3 때까지 배웠던 실수들 있지? 걔네도 다 복소수 맞아. 여기에 포함되는 거야. 알겠지? 됐냐? 됐지? 포함되는 거야. 자, 그 다음. 그럼 따라서 여기 허수로 와서 보면은 여기에서도 조금 더 허수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잠시 이 복소수란 거 얘기 좀 할게. 자, 실은 아까 실수 쪽에, 자, 이것도 잠깐 막 짤막 상시. 아까 실수 쪽에 유리수 있었지? 너네들, 그러니까 유리수는 정의가 좀 있거든? 유리수 정의 알아? 뭘 유리수라 불러? 배웠을 텐데? 분명히 배웠을 텐데? 유리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하지. 뭐라고? 맞아!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수의 정의야. 그치? 그러니까 유리수 하부에 정수 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 있고 정수 하부에 자연수 뭐 이렇게 있잖아. 즉 예를 들면 유리수라면은 정의가 분수로 바꿀 수 있는 수거든. 그러면 자연수 같은 경우도 4. 자연수인데 얘가 유리수 하부지. 따라서 얘도 분수로 바꿀 수 있어. 바꿔봐. 4를 분수로 바꾸면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면 된다고. 1분의 4. 2분의 8도 되고. 마이너스 4는? 그럼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잖아, 앞에. 됐냐? 그 다음에, 또. 0은? 0도 분수로 바꿀 수 있지? 뭐야? 이거 안 배웠었어? 이건 수학 앞으로도 중요해. 분수는 절대로 여기가 0으로 안 돼. 0이 되면 안, 이거 뭐가 이게 그 어머니 모자 한자 떼온 그거야. 여기가 자식이고. 여기가 없으면 안 된다고. 0 들어가면 안 돼. 분모가 0인 거는 0으로 나눈다는 뜻인데,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분모에 0 쓰면 안 돼. 뭐 일단 이유는 말할 수 없지만 쓰면 안 돼. 뭐 이렇게 막 해. 기억 안 나지? 분모에 0 들어가면 큰일 난다. 수학에서 아직도 정의가 안 돼 있어. 분모에 0 넣지 마. 이거 나중에 문제 풀 때 계속 또 쓰이는 거야. 분모에 0 들어가면 안 되는 거. 하여간 0을 분수로 바꾸는 방법은 그래서 분모는 0이라고 하면 안 되고 분자가 0이면 되지. 5분의 0, 뭐 6분의 0, 뭐 2분의 0 이런 거 다 0. 됐냐?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야. 그러니까 이게 이 수의 정의라는 게 유리수의 정의가 분수로 바꿀 수 있다. 그 얘기는 유리수 하부에 있는 애들은 다 분수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란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기 복소수도 생김새를 좀 세팅해 줄 거야. 마치 사람 그러면 이렇게 형태를 잡는 것처럼 머리 하나, 팔 2개, 다리 2개, 몸통 뭐 이런 것처럼 복소수도 형태를 하나 설정해 주는데 다음과 같이 실수 2개를 사용해서 복소수 형태를 다음과 같이 잡아준다. A 플러스 BI 저렇게 생겨 먹은 거를 이제부터 복소수라고 싹 다 부르기로 해요. 됐냐? 됐지? A 더하기 B 곱하기 I야. 됐냐? 그러면 방금 유리수 보여준 것처럼 복소수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랬지. 그렇다는 얘기는 자네들이 지금까지 배운 실수들도 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거부터 해보자. 그러니까 다시 자연수 5. 분명 자연수 5는 당연히 실수 밑에 있으니까 복소수 하부에 있는 거 맞아. 자연수 5도 이렇게 바꿀 수 있어. 바꿔봐. 어떻게 돼? 어떻게 바꾸면 돼? 0을 이용하면 되지. A 저게 뭐예요? 라고 싶겠지만 맞잖아. 틀리지 않잖아. 맞아? 여기서 A, B가 실수야. 실수 안에 0이 들어가. B가 0인 경우라 보시면 돼. 됐냐? 그 다음
뭐 예를 들어 루트 5 얘도 저 모양으로 바꿀 수 있지. 뒤에 0i라고 생각해 주면 다 복소수 형태가 돼요. 뭐 어거지 같겠지만 어쨌든 수학적으로 딱딱 맞는 거야. 그지? 그 다음 뭐 3 루트 2 얘도 복소수 형태로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A라고 생각하면 이거 자체가 A라고 생각하면 되고 뒤에 있는 B가 0인 경우라고 생각하면 실수도 다 저렇게 표현 가능해. 말 되지? 그래서 좀 뭔가 이런 것도 쓸 수가 있지. 그러니까 복소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실수가 실은 저기 B가 0이면 이제 실수 쪽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B가 0이 아니면 다시 말하면 저 I라는 게 살아있으면 밑에 허수 쪽으로 빠지는구나 라고 딱 정리를 할 수가 있지. 맞지? 됐냐?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 허수에서 또 한 종류를 두 가지로 또 나눠줍니다. 순허수라는 게 있고 여긴 그냥 허수. 그러니까 아까 마치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런 느낌으로 허수도 구분합니다. 순허수랑 그냥 순허수가 아닌 거 이렇게 구분을 짓고 그럼 순허수는 뭐냐? 여기에서 A까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허수라고 하면 일단 얘는 살아있어야 되는데 A가 사라지게 되면 그 허수들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생길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야, 용어가 그냥 딱 이렇게 깔끔하게 허수단위 I만 딱 붙어있는 저런 애들을 순허수라 부르는 거야. 됐지? 그럼 요쪽이 이제 저기 A도 살아있는 경우. 즉 아까 전에 내가 잠깐 말했지만 얘들아 3 더하기 루트 2면 이것도 무리수로 치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이제 이렇게 실수랑 허수랑 더하거나 빼져 있는 이런 형태로 생긴 게 이제 말 그대로 순허수가 아닌 허수인 거야. 실수지만 여기 허수가 더해져 있으면 허수가 좀 더 힘이 세. 허수 쪽에 들어가. 아까 이것처럼. 이거 유리수 아니지. 무리수지. 됐냐? 그래서 이렇게 구분 잘 지어주시면 되고요. 됐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너네들이 잘 알아야 되는 부분. 다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 이해가 안 돼요는 일단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야.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요 허상의 세계에서의 아주 특이한 특이사항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어라. 허상의 수에서 두 가지가 좀 중요해요. 여기 허수 쪽 세계에서는 봐봐. 여기 실수 쪽이 이제 부호 따지는 거지. 부호가 마이너스인 수, 음수. 부호가 플러스인 수, 양수. 그 다음에 0. 그렇잖아? 여기 허수 쪽에서는 그냥 부호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됐지? 허수 쪽에는 부호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허수 쪽에는 부호 자체가 없어. 즉 만약에 3i라는 수가 하나 있어. 그러면 요 앞에 플러스 생략이잖아요. 그것까지 앞에 여기 더하기가 이 플러스가 생략된 거잖아요. 그것까진 맞아. 근데 그렇다고 얘를 양수 이러면 안 된다고. 그냥 없어. 부호가 없어. 알겠냐? 그냥 부호가 없어. 마이너스 2i라고 쓰여져 있는 이런 숫자가 허수가 하나가 있어. 이거 가지고 선생님 이거 음수예요? 아니 그냥 부호가 없어. 그냥 정의가 안 된다고. 됐냐? 부호가 없어. 허수 쪽은. 됐지? 부호를 따지지 않아. 좀 더 확장해서 2번. 즉 다시 말하면 얘네들은 대소관계도 없어. 대소관계도 없어. 대소관계도 없어. 뭔 소리냐? 이거 막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옳은 것을 고르시오. 4번 그래놓고 막 이런 거 써 있으면 속지 말라고. 3i랑 5i 써놓고 5가 더 크다. 아니야. 아니야. 됐지? 그냥 대소 자체가 없다고. 선생님 그럼 누가 더 커요? 아니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 크다 작다. 알겠지? 그냥 그런 세상이다. 알겠지? 오해하지 마이. 됐죠? 그래서 허수 쪽에서의 중요한 특징 중 실수와는 확연하게 차이나는 딱 특징이 부호 개념 자체가 없고 부호 안 따져. 대소관계 뭐 누가 더 크네 작네 이런 거 안 따지는 세상이야. 여기 허수 쪽 세상은. 알겠지? 됐냐? 됐지?
그래서 정리하면 자네들은 이제 복소수라는 최종수의 단위 복소수라는 것을 배웠고, 복소수는 어떻게 생겼다? 실수 두 개를 사용해서 이런 형태로 잡을 수 있다. 복소수의 정의 형태 알고 계시고, 됐지? 이 상태에서 이제 요 B가 0이면 실수로 빠지는 거고, B가 0이 아니면, 즉 요 I가 살아있으면 허수로 빠지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워낙 이 A랑 B가 조건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 뭐 0이 아니다, 0이다 조건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얘네한테 이름도 붙여준다. 요 A, 즉 복소수 형태에서 I가 안 붙어 있는 요 A를 실수부라고 얘기합니다. 실수부분이라고 하기도 해. 아무거나. 같은 말. 말 그대로야. I가 없으니까 실수일 거 아니야. 실수 부분이다. 그 말 그대로야, 그냥. 그럼, 요 B 있죠. I가 붙어 있는 요 B. 얘를 허수부라고 불러요. 허수부분 같은 말이야. I가 붙어 있는 부분이니까 허수부분. 저거 약간 개수 같은 거야. 야. 3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에서 x제곱의 개수를 쓰시오 하고 답안지에 딱 써야 되면 뭐라고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되지. 이렇게 쓰냐? 틀려. 왜요? 개수의 정의가 그래? 허수부. 어디가? 나 여기 색깔 입혀놨다. B만 허수부라 부르는 거야. 즉 만약 어떤 복소수가 3 더하기 5i 이렇게 잡혀 있어. 자, 실수 부분 뭐야? 그러면 네, 325라고 답을 하면 되고, 허수 부분 뭐야? 그러면 5i라고 제발 좀 그러지 마. 그냥 5가 허수부야. 알겠지? 개수처럼 생각하시면 돼. 됐지? 다음. 그래서 복소수에서 주로 복소수를 세팅할 때 사용하는 즐겨 쓰는 문자가 좀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지켜서 써라. 복소수 숫자 세팅을 보통 Z 많이 쓴다. 아니면 알파 쓰기도 하고, 뭐 가끔 W, 오메가, 실은 오메가지만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복소수 잡을 때 문자는 보통 이런 거 즐겨 쓰니까 뭐 참고로 아십시오. 즉, 내가 어떤 수를, 자, Z가 지금부터 복소수입니다 라고 했으면 실은 이 복소수는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때 중요한 게 A와 B가 실수다라는 거 잊지 마라. 정의가 저렇게 하는 거야. 됐죠? 얘까지도 잊지 말라고. 이것만 머릿속에 잊지 말라고. 알겠지? 그 다음 이것도 다 그냥 정의기 때문에 켤레 복소수라는 게 있어요. 요 켤레가 그 너네들 신발 한 켤레, 두 켤레 그 켤레가 맞아. 그래서 복소수라는 세상에서는 항상 복소수마다 짝꿍이 하나씩 존재하게 되는데, 걔를 기호로 위에 짝대기를 붙여서 Z바라고 부릅니다. 지금 배우는 것들은 다 정의이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아니라, 그래, 그냥 단순하게 말해줄게. 다 기억하고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야. 켤레 복소수라는 게 있는데, 쓰는 방법은 해당 복소수 위에 짝대기를 하나 딱 붙여주고, 영어로 쓸걸? 바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알겠지? 이렇게 쓰기도 하고, 여기 A 더하기 BI라는 복소수 형태 위에다가 이렇게 짝대기를 붙이기도 해. 어쨌든 이 켤레 복소수는 정의가 뭐냐면은 허수부 쪽 부호가 다른 복소수를 말하는 거야. 이거 켤레 복소수의 정의입니다. 자, 예시를 들어주자면, 만약 어떤 복소수 Z가 이런 식으로 5 플러스 2i라고 세팅이 되어 있다고 치자. 그럼 이 자식의 켤레 복소수는 기호로 이렇게 쓰는 거고, 그 자식은 뭐냐면 허수 부분 부호가 바뀐 요 놈을 뜻하는 거야. 됐지? 됐지? 다 정의야. 태어나? 정의야. 됐지? 됐지? 그래서 이 켤레 복소수라는 기호도 그래서 봐봐. 이런 것도 괜히 막 시험 때 페이크 넣을 수 있으니까 잘 봐. 여기 복소수에서 쓰는 기호지. 맞지? 근데 분명 복소수에 니들이 여태까지 배워온 실수가 있거든. 그럼
이 기호는, 이 짝대기라는 기호는 실수 쪽에서도 쓸 수 있다는 말이 돼. 그래서 실제로 실수 쪽에도 저 편례복소수 기호를 쓸 수가 있어. 쓸 수가 있어. 근데 왜 여태 안 배우고 이제 와서 배우느냐? 의미가 없어서. 예를 들어 5라는 숫자가 하나 있다고 치자. 이 5도 자연수이자 실수이자 복소수 맞지? 그럼 여기에다가 편례복소수 찍 붙으면 얘는 뭐가 돼? 봐봐, 아까 말해줬지? 5도 이 복소수 형태로 표현을 하면, 자, 일단 다시 5도 분명히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랬어. 어떻게? 0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5도 복소수라고 되는 거지. 그러면 이 5라는 숫자의 편례복소수를 딱 취하게 되면 얘는 그럼 방금 알려준 정의에 따라 저 짝대기 편례복소수 반은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는 거라 그랬거든. 근데 의미가 없잖아. 마이너스 0 하면 뭐 할 거야? 어차피 그래서 결론은 5인데. 맞아? 그러니까 너네들이 실수, 허수를 복소수 개념을 배우기 전에 분명히 이쪽에도 이런 편례복소수 바 기호를 원래는 쓸 수 있고, 근데 지금 처음 보잖아. 중학교 때는 하나도 안 보이다가. 맞아. 의미가 없어서 어차피 다 5야 그냥. 됐냐? 3 루트 5. 얘도 복소수 맞지? 그럼 이 자식의 편례복소수는 뭐야? 뭐야? 성나보자. 뭐야? 다시 편례복소수. 어디에 부호가 바뀐다고?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뀐다고. 루트 5가 허수야? 안 바뀌어. 그대로야. 됐지? 됐지? 힝! 속았지? 왜냐면, 다시. 3 루트 5라는 것도 복소수라 그랬지. 3 루트 5라는 것도 복소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 A가 3 더하기 루트 5인 거고, A가 3 더하기 루트 5인 거고, 얘도 마찬가지야. 허수 부분은 0이지, 0. 이렇게 생긴 애야. 즉, 이 상태로 켤레를 취하게 되면 여기만 부호가 바뀌는 거라 그대로야. 됐지? 따라서 실수 쪽은 켤레복소수 찍 취해봤자 변하지를 않으니까 쓰질 데가 없어서 여태까지 안 배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는 알아야지. 허수 쪽에서는 직접적으로 허수 부분 쪽 부호가 바뀌니까. 됐나? 그래서 이거 아까도 풀었지. 그래서 보통 이 Z하고 복소수와 이 켤레복소수 이 두 놈은 정의 자체가 얘가 만약에 A 더하기 B I다라고 되어 있다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마치 아까 전에도 잠깐 풀었지. 야, 곱셈공식 문제 풀 때 이렇게 생긴 힌트 있으면 내가 최대한 문제 푸는 방향을 어떻게 잡으라 그랬어? 아까도 했잖아. 이렇게 만약에 X랑 Y가 잡혀 있으면 이거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서 써먹지. 그게 더 계산이 편하니까. 맞아? 방금 했잖아. 이거 아까 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복소수 쪽도 얘네 둘이 동시에 등장하면 최대한 자네들은 얘네 둘을 덧셈, 곱셈, 뭐 가끔은 뺄셈으로 바꿔줘야, 이렇게 최대한 표현을 바꿔줘야 계산이 편할 거야. 알겠지? 같은 이유로. 어쨌든 일단 이런 추가적인 계산은 나중에 차차 보도록 하고, 일단 지금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건 여기 있는 이 복소수의 형태, 생김새와 실수부, 허수 부분, 얘네들 허수의 종류와 그 해당 조건들. 그 다음 지웠지만 아까 허수 뭐가 없다고? 부호 개념이 없어. 크다 작다 개념도 없어. 그런 세상이며 켤레복소수가 이런 식으로 정의된다까지 일단 복소수 탄생 짝 이렇게 기억은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같이 빠르게 문제 풀어보자. 여기 보기 1번 뭐 굳이 자르지 않을게. 그래도 되지. 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구하래. 저거 실수 부분은 몇이야? 4. 허수 부분은 몇이야? 마이너스 3. 됐지? 아, 개 쉽다. 그 다음 주의사항. 그럼 얘 i가 붙어있잖아.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루트 2지. 실수 부분은 할 때 없다 그러면 안 돼. 0. 야, 없다와 0은 달라? 알지? 선생님, 0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0도 숫자다, 이씨. 없다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밑에도 있네. 실수 부분 없으면 0인 거야. 얘도 10. 복소수 맞아. 10. 선생님 10은 저기 자연수 그거 복소수 맞아. 실수 부분 10. 허수 부분 0. 됐지?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거 얼마나 잘 이해했나 좀 보자. OX 퀴즈. 기억! 맞아, 틀려. OX. X. 왜? 뭐가 틀렸어? 허수 부분이 틀렸어. 1이 아니라 저거 마이너스 1. 니은 맞아, 틀려. 맞아. 실수 부분이 0이다. 맞아. 그지? OI니까 허수 부분이 오고 실수 부분은 없는 거잖아. 디귿 맞아, 틀려. 나 분명 다 설명했어. 디귿 맞아, 틀려. 루트 3 곱하기 I 제곱이라고 붙어 있지? 근데 내가 저 i라는 허수 단위의 탄생 자체가 얘가 몇이라고? 마이너스 1이 됐어. 즉 얘는 지금 계산하다 만 거야. 즉 저 루트 3i 제곱은 끝까지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루트 3이야. 그럼 이건 실수지. 허수 아니지. 됐지? 계산하다 만 건 다 해야지. 그 다음 루트 2i는 순허수다. 그렇지. 순허수 정의잖아. 복소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상태에서 실수부가 날아가고 없는 요 상태, 즉 a가 0인 요 상태, 얘란 애를 순허수라고 정의한다 그랬지. 순허수 맞아. 야, 맞아, 틀려. 이런 거 이제 많이 틀리더라고. 맞아, 틀려. 맞아. 지금 뭐 배운 직후라서 그렇겠지.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복소수 그러면 그냥 복소수는 그 i가 붙어 있는 게 복소수 아닌가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다. 아니다. 안 줬지 내가. 아니다. 복소수는 실수 포함한 대빵 가장 큰 수의 단위야. 니들이 배운 모든 수는 다 복소수야. 근데 i가 붙어 있으면 이제 허수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알겠지? 이런 거 오해하지 마라.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4. 루트 4는 2잖아. 그러면서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저거 i가 안 붙어 있는데 그럼 복소수가 아닌 게 아니라 복소수 맞아. 알겠지? 헷갈리지 마. 복소수가 수책의 가장 큰 단위야. 니들이 배우는 거 다 복소수야. 일단 배운 거부터 빠르게 확인하고. 보기 4번, 3번은 잠깐. 이것도 그냥 정의라서. 자, 다음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시오. 자, 1번. 이 i 일부러 순서를 바꿔놨지. 생각해. 내가 복소수 어떻게 생겼다고 처음에 소개해줬어. 복소수 이렇게 생겼다고 분명히 소개했지. 맞아? 순서 바뀌어 있잖아. 좀 적당히 바꿨어. 지금 저거 지금 a가 마이너스 3인 거고 이거다라고 순서 의도적으로 저렇게 짬뽕으로 해놓으면 복소수답게 잘 고치시고. 됐지? 됐지? 따라서 1번 이놈의 켤레 복소수를 구해라. 아니 뭘 설명할 게 뭐가 있어. 정인데 뭐.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걸 켤레 복소수를 한다 그랬잖아. 이게 정답. 됐지? 그 다음 그럼 이건 켤레 복소수 구하래. 얘는 복소수 형태로 이쁘게 돼 있네.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뀐 걸 켤레 복소수라고 정의한다 그랬다. 뭐 이해가 안 돼요가 아니라. 알겠지? 태연아 여기 쳐봐. 덕대. 그럼 5i의 켤레 복소수는 마이너스 5i. 7의 켤레 복소수는 그냥 7. 허수 부분이 0이니까. 됐지? 그래도 일단 설명은 할 테니까 최소 여기 보기 문제랑 다음 페이지까지는 그냥 여기까지는 그냥 해보라고 할 예정이다. 요거 하나밖에 없어. 다음부터는 또 이제 사칙연산 다른 거고 지금 내용에 해당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 자, 그 다음 마지막 남은 복소수에서 아주 중요한 성질 하나. 여기 나중에 많이 틀릴 수 있어. 생각 안 하고 막 풀면. 특히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이제 집에 가서 숙제하려고 여기 보기 문제 풀라고 펼쳤는데 뭔가 좀 내용이 좀 기억이 안 나서 한번 훑어봐야지 하고 너네들 잘 하는지 책 딱 펼쳐놓고 독서하잖아. 맞아? 졸다 놓쳤거나 독서하잖아. 다 좋아. 근데 있잖아.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복소수와 같을 조건 이게 뭐지 하고 얘네들이 보면은 이것들이 시선이 여기 박혀 있어. 이것들이 여기만 봐, 여기만.
자, 얼핏 보면 이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A 더하기 BI랑 C 더하기 DI가 같으면 마치 자네들 그 항등식 1번 기술 좌우 개수 비교하는 그런 느낌으로 아, 실수부 A가 C랑 같구나. 그 다음 허수부 B가 D랑 같구나. 그 얘기거든, 지금. 맞아? 그 다음 요 2번은 그 항등식 기술이 세 가지잖아. 항등식 기술이 세 가지인데 좌변과 우변이 같다 개수 비교하는 기술이 있었고 이 상태에서 한쪽으로 다 넘겨서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고쳐서 는 0 만들어서 이렇게 0, 0 하던 거 있지. 약간 그런 거랑 거의도 또 흡사한데 요 2번은 한쪽으로 넘겼을 경우 A 더하기 BI가 0이면 실은 이 0이라는 것 또한 복소수 형태로 고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A가 0이고 B가 0이다 라고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거야. 맞아? 얼핏 보면 그냥 항등식 생각하면 이해는 쉬울 건데 근데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서도 계속 여기만 쳐다봐. 자, 지금 확실히 말한다. 실은 얘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꼭 필요한 조건이 이거야, 이거. 이 조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이 조건 있어야 된다. 됐냐? 저 조건 없는데 그냥 갔다가 막 그냥 아 얘는 몇 이러면 안 돼. 증거 보여줄게. 저 i라는 건 결국 루트라고 봐도 일단 루트처럼 생각해도 현재 무방하기 때문에 자네들 딱 예시 들기 좋은 게 딱 중3 때. 야, 이거 문제 풀어봐. 중3 때처럼 중3 때도 이런 문제 있었을걸? 얘가 자 이게 성립한대. A가 몇이고 B가 몇이야. 딱 이 상황이랑 똑같아 지금. 똑같은 원리다. A가 몇이고 B가 몇이야. 할 때 지금 여기에서 저 인간이 왜 저러지? A가 6이고 B가 2 아닌가?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아니진 않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다른 게 더 있어. 증거. 이렇게 되면 되잖아. A가 2루트 3이고 B가 2루트 3이면 그래도 되지. 대입해봐. 계산해봐. 되지? 대입해봐. 돼, 안 돼? 되지? 되지? A가 2루트 3, 얘가 2루트 3. B가 2루트 3이면 이게 그럼 곱하기 루트 3 곱하라는 거야. 여기다 루트 3 곱하면 6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얘가 6이고 실은 A가 2루트 3 이럴 수도 있어. 맞지? 맞지? 그러니까 자네들이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처음에 내가 물어봤을 때 자네들이 A가 당연히 6이고 이렇지 않을까라고 했던 거는 어떤 조건 하나가 있어야 돼. 아이씨. 방금처럼 A가 6이고 B가 2 아닌가? 이게 되려면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냐 하면 여기 있는 이 루트 3 있지. 이 루트 3이 그러니까 방금 봐봐. 방금 전에 내가 밑에다가 예시 들어준 발례라고 하지. 발례가 알고 봤더니 A가 2루트 3이었잖아. 그리고 B가 2루트 3. 이 경우도 위에 등식이 성립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루트 3이 지금 현재 내 눈에 보이는 요 루트 3, 유일한 루트 3이어야 하는데 알고 봤더니 A가 루트 3을 갖고 있었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맞아? 이 루트 3이 유일하게 여기에 딱 혼자만 있는 루트 3인 줄 알았는데 A가 루트 3을 갖고 있어서 지금 아까 너네들이 생각한 게 답이 아닐 수가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럼 이게 딱 너네들의 생각대로 A가 6, B가 2가 되려면 이 조건이 필요하지. 이게 필요하지, 이게. 이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알아봐? 그지? A와 B에는 루트 없어요. 그럼 그냥 무조건 방법이 없지. 얘가 6이어야 하고 유일하게 있는 루트가 이거라면 얘 앞에 곱해져 있는 2가 B가 되겠지. 맞아? 그치? 그렇다고 문제에서 이렇게 초딩처럼 여기엔 루트 없어요 이렇게 써줄 리가 없지? 이거 그래서 필요한 조건이 뭐야? A와 B는 뭐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이 말이 되는 거야. 여기 뭐야? 루트가 아까 수체계에서 뭐였어? 무리수였지. 무리수가 없는 거니까 요 자식 반대편에 있는 요 조건이 있어야지.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아까 수체계에서 무리수 반대편에 있던 얘 누구야? 유리수지? 이 조건이 필요하지, 이 조건. 이게 이 말이니까. 알겠냐? 그치? 저게 딱딱딱딱 좌우 딱 A가 6, B가 2 하고 싶으면 저 A와 B에는 루트가 없어야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방금 보여준 이것도. 예를 들어 어떤 복소수가 3 플러스, 그냥 쉬운 걸로 할게. 어떤 복소수가 2 플러스, 아니다. A 이렇게 먼저 쓸게. A 더하기 BI가 자 이렇다라고 등식이 하나 주어져 있어. 1 더하기 2I. 이때 방금 아까 나온 것처럼 A가 1, B가 2다라고 하려면 조건이 필요해. 이거 만약에 별말 없이 그냥 정말 딱 이렇게만 써 있으면 A가 1이고 B가 2일 수도 있지만 이것도 증거 보여줄게. A가 2I고 B가 마이너스 I여도 이렇게 돼. 자, 해볼게. A가 2I. 자, 2I. 그 다음, 플러스. B가 마이너스 I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I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I 제곱 이렇게 되지. 맞지? 아까 I 제곱이 몇이라고? 마이너스 1이 됐어. 그래서 바꾸면 성립하지. 즉 A가 2I, B가 이렇게 잡혀도 이 등식이 성립해. 즉 무조건 A가 1이다, B가 2다라고 할 수 없다고. 그러고 싶으면 이제 여기도 무슨 조건이 필요해? 지금 여기 I가 보이죠? 걔가 유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조건이 있어야 그러면 A가 1, B가 2 할 수 있다고. 알겠지? 그럼 이걸 멋있게 기호로 쓰면 A와 B가 뭐다? I, 다시 말하면 허수가 아닌 수니까 그 위에 있는 조건 있잖아. 실수. 이 조건이 있어야 그럼 이제 A가 1, B가 2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조건은 요거라고. A, B, C, D가 실수다. 다시 말하면 A, B, C, D에는 I가 없다라는 이 조건이 있어야 이제 비로소 자네들이 항등식처럼 이거 실수 부분 같고 얘랑 같다. 뭐야 0이라고 그럼 얘도 0 얘도 0 이럴 수가 있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거도 그냥 제발 특히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 풀 때 특히 이거 페이크 넣기 좋으니까 생각하고 풀어. x가 마이너스 2 y가 5다라고 하고 싶으면 요거 있어야 돼. 알겠지? 물론 지금은 있으니까 오케이 되는 거야. 여기도 0이래. 그럼 이게 0 플러스 0i라고 생각하면 얘도 0 얘도 0 바로 갈 수 있는 거야. 실수 조건 있으니까. 알겠지? 자 이렇게 됐지? 넘어가.